오늘은 ADHD 약 복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.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무렵에 ADHD 진단을 받았고 그동안 처방받았던 약들의 효과와 부작용이 무엇이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. 처음에 가장 큰 걱정은 이 ADHD 약의 부작용은 없을까였어요. 정신과 상담으로 또 해결되지 않을까? 약까지 먹여야 되나? 하는 것들이 이제 고민이었고요.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지금 좀 산만하고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크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, 몸무게도 이제 16kg밖에 안 돼서 아이가 약을 복용시킨다는 게 좀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. 이런 걱정들에 대해서 심리치료 상담센터 원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눴고,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께도 약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과 또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봤고, 또 제가 이 ADHD 관련 약들을 찾아보면서 공부하다 보니 이제 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덜어낼 수 있었어요. 첫 번째 처방받은 약은 메디키넷이라는 약이었어요. 10mg을 처방받았고 한 달치를 처방해 주셨어요. 약값은 한 10,000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약값이 많이 비싸지 않아서 다행이었고, 약을 먹고 한 달 동안 지켜보면서 약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. 약을 먹고 이제 부작용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한 달 뒤에 만나서 이제 다시 이제 병원 진료 보면서 약을 교체한다든지 증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결정한다고 하셨어요. 약을 먹고 처음 한 주 동안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왔는데 필통 안에 물건이 하나도 안 없어지고 다 가져온 거예요.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. 항상 이제 뭐 필통에 연필을 3자루씩은 가져가는데 돌아올 때 보면 한 자루뿐이고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고 지우개도 잃어버리고 어쩔 때는 또 필통도 없어져 버리고, 근데 그랬던 아이인데 필통에 연필도 지우개도 다 있고 알림장까지 써온 거예요. 이것도 되게 놀라웠거든요. 아무튼 그래서 또 집에 돌아온 길에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? 뭐가 재밌었어?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약을 먹기 전에는 기억이 잘 안 나 하거나, 또는 이제 말을 해도 단편적인 것들 사건 이제 한두 가지만 얘기해주고 했었는데요.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온 길에는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오늘 1교시 때 뭐 국어 시간에 뭘 했었는데 또 뭐고, 그 다음 시간에 또 뭐 했고, 매 시간마다 뭘 했었는지를 조절조절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약이 진짜 효과가 있구나, 그때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약을 먹고 난 뒤에 어때?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고 한 것들이 잘 생각이 나, 해야 될 것도 안 까먹고 나니까 혼나지도 않고 좋았다고 아이도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전에는 물건도 두고 오고 알림장도 가져오라고 해도 학교에 깜빡하고 두고 왔다고 하고 뭐 잃어버리고 까먹는 게 일상이었는데, 약을 먹고 난 뒤로는 이제 물건도 안 잃어버리고 오고 또 하라고 한 것들도 안 까먹고 다 해오고, 이렇게 알림장에 또 알림상도 다 잘 적어놓은 거예요. 그렇게 되니까 정말 이제 혼낼 일이 없더라고요. 그러면서 또 이제 반성을 했던 게, 그러니까 이게 아이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.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물건 잃어버리고 오거나 또 이거 뭐 해와야 돼 하고 그 해야 될 일들 까먹은 날이면 아이를 또 다그치고 혼내고 했던 그 제 모습을 또 이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. 약에 또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 약에 또 부작용이 있었는데요. 저희 아이한테는 식욕 감소 부작용이 나타났어요. 약을 먹고 나면은 밥을 거의 안 먹더라고요. 학교에 가서도 물어보니까 점심시간에는 급식을 거의 먹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. 약효가 이제 좋아서 이 약을 사용하긴 해야겠는데 밥을 잘 먹지 못하는 부분이 또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약을 계속 사용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. 안 그래도 아이가 작은데 지금도 이제 좀 성장이 힘든 편인데 밥까지 못 먹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달 뒤에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담을 해봤는데, 이 부작용이 있다는 게 그만큼 약에 효과가 있는 또 친구들이 그런 부작용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. 또 반대로 아예 부작용이 없는 친구들은 약 효과도 별로 없고요.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식욕 부진이라는 게 처음에 나타나지만 약에 적응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부작용들도 좀 감소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 약을 끊거나 바꾸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면서 일단 약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더 먹여보자 라고 이제 하셨어요. 그래서 이후로도 이 메디키넷 약은 이제 6개월 정도를 더 복용하게 됩니다.
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난 이제 뒤부터는 아이 몸무게가 그 처음에 약을 처방받을 때만 해도 16kg였거든요. 그 뒤에 이제 한 6개월 동안 아이가 또 한 2kg 좀 늘어서 이제 18kg 정도 늘어났는데, 아이 몸무게가 늘고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이 약에 뭐 내성 같은 게 생긴 것인지 아무튼 약효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약을 먹긴 했는데 전처럼 물건을 좀 빠뜨리고 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다시 생겨나서 이제 병원에 다시 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실제로 이렇게 체중이 증가하거나 하면은 약도 좀 그 체중에 맞게끔 증량을 해야 된다고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처방받았던 약은 이제 페니드정이라는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, 이 약을 단독으로 처방받은 것은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던 메디키넷 그 10mg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약까지 같이 복용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얼마 뒤에 또 이제 정기 진료가 있는 날이라서 그날 가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해서 약을 실제로 이제 페니드정까지 먹은 거는 이제 2주 정도 복용을 한 거가 다고요.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아토목세틴이라는 약을 처방받게 되었어요. 이제 계속 그 먹은 6개월 동안 아이의 그 식욕 부진에 대한 문제가, 식욕 감퇴에 대한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약을 한번 바꿔보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세 번째로 처방받았던 약은 이제 아토목세틴이라는 약이었고, 아토목세틴 10mg을 2주치를 처방받았었는데요. 이 약은 앞에 약들과는 좀 달랐던 게 비각성제 타입의 약이라고 알려주셨어요. 앞에 먹었던 메디키넷이나 이런 것들은 각성제 타입의 약이었고, 얘는 이제 비각성제 타입의 약이다. 그래서 비각성제를 먹으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나른해지거나 또 졸린 게 아니냐, 이제 이런 또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가, 뭐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그런 건 없었고, 오히려 이렇게 막 졸리다거나 이런 증상이 온다고 하면은 약을 먹는 시간을 자기 전에 먹는 거로 바꾸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, 저희 아이도 이제 메디키넷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먹었었는데 이 아토목세틴으로 약을 바꾼 뒤에는 저녁에 먹고 자는 것으로 이제 약을 먹는 루틴을 바꾸게 되었어요. 그리고 이제 특징이, 이 아토목세틴 같은 경우에는 약효가 24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약효가 떨어져서 그 차이가 나는 그런 구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메디키넷이라는 약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, 그 효과가 이제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또 이제 약이 없는 그 부재 기간이 있었는데, 이 아토목세틴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약효가 계속 돌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기복이 있지 않았던 게 이 약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약을 이제 2주치를 처방을 받았는데 처음 일주일 동안에는 거의 효과가 없었어요. 그냥 먹기 전이나 안 먹었을 때나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이가 계속 뭐 까먹던 거 똑같이 까먹고, 말 잘 못 알아듣고, 이런 것들 계속 이제 반복되었는데,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나고 이제 2주차가 되어서 이제 2주가 다 돼갈 무렵에는 약효가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 드라마틱하게 막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2주째는 확실히 1주차 때 먹었던 그때 상황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메디키넷을 먹을 때는 그 있었던 부작용이 식욕부진이었는데, 이 아토목세틴으로 변경한 이후에는 식욕부진이 사라져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ADHD 약을 먹으면은 ADHD가 낫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.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요. ADHD 약은 아이한테 안경과 같다는 이야기였어요. 안경을 쓴다고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. 단지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잘 보이게 되는 것처럼 ADHD 약을 먹으면 ADHD가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ADHD 약은 ADHD가 있는 아이가 일사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주의가 막 분산되고 잘 놓치고 실수하고 까먹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여주다 보니까, 또 앞에 말한 그런 실수 같은 것들을 줄이면서 본인이 해야 될 일 같은 것들을 안 까먹고 하게 되니까 아이가 이제 공부 같은 것도 더 잘 할 수 있게 되고, 대인관계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, 집에서도 이제 혼나는 일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ADHD 약을 먹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에게는 저는 꼭 약을 먹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.
ADHD 약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은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.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있겠지만 우리 아이한테 나타나는 효과나 부작용은 예측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해서 먹어보고 이 약을 먹어보는 동안에 생기는 부작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고 또 나한테 맞는 약의 용량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ADHD 약을 먹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단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 약을 처방받아서 아이한테 맞는 약과 용량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DHD 약을 먹는 게 ADHD를 낫게 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이제 실제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 기초가 되게끔 해주는 약이라서 그 약을 먹고 난 이후에 아이가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잡아주고 아이가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이 루틴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이게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. 저희 집도 이제 아이 약을 먹이고 이제 1년, 2년 넘어가면서 계속 그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들을 할 수 있게끔 루틴을 정해주고 도와주니까 아이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약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ADHD 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또 약을 먹일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아이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.